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님. 네, 저는 이남 일녀를 둔 엄마입니다. 네, 근데 저희 딸 아이가 학교 폭력으로 되게 힘들어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지금 고1이거든요. 네.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고통을 그러니까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학교 가서 애들로부터 폭력을 당한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뭐 상담센터도 많이 다녀보고 또 그 아이 치유를 위해서 병원도 다녀보고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에 와서 제가 정말 엄마로서 얘한테 뭔가 어떻게 더 해줘야 이 아이가 정신적인 고통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거를 좀 도와주고 싶어서요. 네. 그 애들이란 게 중학생 그런 게 다 어리석은 아직 어린 애들이잖아, 그죠? 네. 그래서 그 때린 애가 첫째 문제예요. 그 말할 것도 없어요. 아시겠어요? 네. 네. 그러나 만난 아이도 어떤 문제 때문에 수많은 아이 가운데 우리 아이가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 해서 아이를 가만히 객관적으로 좀 지켜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어릴 때 애기를 때렸어요? 아니요. 그러지 전혀 않았어요? 전혀 안 한 때렸어요? 번도 안 때렸어요. 그래서 아이를 잘 살펴서 네. 아이에게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네. 아시겠어요? 네. 학교를 우선 그 학교에 가서 네. 그 선생님하고 상담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그렇게 못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고 네. 그 다음에 그것이 두 번, 세 번 해도 잘 안 되면 우리 아이를 위해서 일단은 학교를 옮겨보든지. 근데 옮겼는데도 동일한 일이 반복된다 할 때는 네. 그 원인을 밖에만 찾지 말고 아이한테도 좀 찾아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그 상담 선생님하고 상의하면서 그 아이의 어떤 심리적인 것이 이런 상황을 유발시키는지 이걸 일단 찾아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 네. 근데 이 어른들도 이 사회 윤리나 질서를 잘 지켜야 안 지켜요? 잘 안 안 지키죠. 지키잖아. 그러니까 그 엄마 부모들이 다 기본적인 윤리 가치를 안 지키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태어난 아이들, 요즘 말하면 청소년들도 그런 감각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약자가 있으면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고 어릴 때부터 훈련이 돼야 되는데 네. 그런 게 전혀 안 됐기 때문에 오히려 약자를 보호하기보다는 오히려 학대하는 예. 이런 습성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이 세상을 다 바꾸기는 내 혼자 힘으로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회에서 교육부 차원에서 학교 선생님들도 이 다른 아이를 해치는 이런 학교 폭력이 없도록 많은 주의를 해야 되지만은 그렇다고 이 문제가 근절될 수는 없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하나는 그런 거를 그 가해자들을 이렇게 그 교육시키는 훈련이 제일 중요하고 네. 두 번째는 피해자들을 치료하고 피해자들이 건강하게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훈련시키느냐 이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첫째는 학교에 가서 선생님과 상담하면서 그 가해하는 아이들이 이런 요즘 학교에서 이거 굉장히 엄격하게 다스리잖아요. 옛날에는 뭐 대충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하는 게 필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될 때는 아이를 한번 옮겨보는 것도 필요하고 네. 그래도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우리 아이에게 어떤 그런 유발하는 요소가 있는지를 점검을 해서 치유하는 게 필요하다. 네. 이렇게 해서 어릴 때 학교 폭력을 당하고 이런 게 당하면 아이가 심리적으로 괴롭기도 하지만 분노가 쌓이지 않습니까? 예, 그죠? 예. 이 분노를 이제 못 견뎌가지고 괴로움을 못 견디면 뭐 하고 자살하는 쪽으로 가고 예. 이 분노를 못 견디면 나중에 엄청난 이제 이 상태를 해치는 쪽으로 나타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엄마한테 얘기해봐야 안 받아주고 사회에도 안 받아주고 그럼 혼자서 분을 가지고 있다 나중에 살해를 한다든지 그게 학교에서 당장 보복을 못하더라도 세상에 나가가지고라도 어른이 된 뒤에라도 이 분노를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세상의 부정의를 보면 막 머리가 도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자기 옛날에 겪었던 예, 그런 맞아요. 상처가 있기 때문에. 예.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면 아직 치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네. 충분히 대화를 하고 치료하는 게 좋은데, 네. 엄마로서는 이걸 하려면 우선 기도를 좀 하면서 해야 돼요. 네. 자기는 지금 시댁이나 남편이나 여기에 대해서 심리가 어때요? 화내는 심리는 없어요? 분노하거나. 아니, 있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자기 씨앗이 이렇게 잉태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걸 먼저 참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의 이런 형태를 나를 보면서, 내가 아기 낳고 키울 때, 아기 뱃속에 있을 때, 그 다음에 아기 어릴 때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분노하는 게 있다 보니 그 씨앗으로 아이가 지금 나와 같은 고통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겪었던 고통을 아이가 같이 겪고 있어. 그래서 내가 이걸 참여함으로 해서 네.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면 아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데 큰 도움이 돼요. 밖에 네. 가서 치료받는 것보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좀 하세요. 네. 따지면 뭐 시대이고 남편이고 다 문제지만은, 네. 그러나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땐 저건 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보고 내가 분노하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참여를 해야 돼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참여를 하는 것은 근본적 치유고, 이제 아이를 데려가서 상담하고 하는 거는 현상, 지금 당장 일어난 현상을 조금 낮추려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애를 데려가서 자꾸 어디 가서 상담해서 고친다 이런 생각 엄마가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지금 일어나는 현상을 응급치료하는 수준이고, 근본적으로는 엄마가 참여를 해서 자기 심리를 편안하게 해야 아이들 심성이 제대로 돌아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하죠. 왜 여자가 문제입니까? 여자만 자꾸 뭐 해야 됩니까? 여자가 아니에요. 나는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말한다? 엄마를 말하는 거예요. 여자가 아니라 엄마를 말하는 거예요. 네.